칼 융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감정의 80%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쓴 이야기로 형성된다고 주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칼 융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즉 무의식이 애착을 엮어내는 방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한 경험의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조각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나 향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해결되지 않은 욕구와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리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 관계에 대한 기억에 압도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단순히 그들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관심을 갈구하는 상처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기억이 당신을 사로잡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칠레 산티아고에서 노래가 희미해져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겨주었던 우정을 떠올리게 했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공허함이 단순히 그 사람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투사된 것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아직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애착은 우리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채울 힘을 줄 때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할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데인에 사는 한 여성이 갑자기 끝난 연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일기에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착이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찰을 통해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기억은 점점 덜 억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무의식을 밝혀주어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을까요? 노트를 꺼내 자신을 짓누르는 집착에 대해 적어보세요. 이 연결은 어떤 필요를 반영하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치유를 찾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착한다면 이 관계는 내면의 동반자를 갈망하는 나의 모습을 반영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진실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라고 확신해보세요. 융의 증폭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감정의 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글이 해방을 추구하는 이 영혼들의 공동체에 영감을 주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집착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혁신적인 개념은 그림자가 애착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숨기는 부분, 즉 불안감, 두려움, 우리가 거부하는 욕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줄 수 없는 것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이 마주하지 않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했던 파트너를 떠올리며 각각의 기억은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당신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상충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과달라할에서 친구가 당신을 실망시켰고 그 기억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그 고통이 단순히 그의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는 헌신할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제한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당신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타인에게서 우리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기 때문에 애착이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juana 출신의 한 남성이 이별 후 자신을 무시했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원한을 버릴 수 없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숨기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착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보일 자격이 있다와 같은 확언을 실천하면서
그는 원한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하며 진정성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융기, 가르친 것처럼 그림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매달리는 사람에 대해 적어보세요. 이 관계는 어떤 상처를 반영하는가?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달린다면 나는 내 취약함을 내 강점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그림자를 사랑과 통합한다 라고 확언해보세요. 융의 그림자에 맞서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감정의 사슬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해보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집착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해방의 징표로서의 동시성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우주가 당신의 내면의 결정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일으키는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기로 결심할 때 동시성은 당신의 길을 확고히 하는 만남이나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 애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산티아고에 갔다가 갑자기 잊혀진 꿈으로 돌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책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를 확고히 하는 동시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이별 후 리마에서 당신의 창의력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준 누군가를 만났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만남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동시성, 즉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초연함에 맞춰져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는 무언가를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보고타의 한 여성은 해로운 관계를 떠난 후 치유에 도움이 되는 명상 워크숍을 찾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그 워크숍을 일종의 동시성, 즉 자신의 결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명상을 시작했고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동시성의 삶을 열어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동시성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나는 우주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도를 적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대화, 꿈, 아이디어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융의 동시성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동시성을 신뢰할 때 초연함은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이 말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감정의 족쇄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클릭이 자유로 향하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 중 수천 명이 과거를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칼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소외의 목표로서의 개성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으로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은 종종 당신의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지만 그 사람을 놓아줌으로써 내면에서 자신을 구축할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이별 후 마이애미에서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파트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포기했던 것을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개성화, 즉 당신의 본질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잃게 만든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보고타에서 친구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뒀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서 벗어나 그의 세계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개성과의 단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리가 타인의 반영이 아닌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 출신의 한 남성이 우울했던
관계 이후 사진에 대한 애정을 잃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애착을 자기 표현으로 전환하며 개성화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대로 어떻게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애착 때문에 잊고 있던 자신의 3가지 장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의 창의성, 나의 호기심, 나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보세요. 융의 진정성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개성을 발전시키면 애착은 그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변혁적 원리는 집단 무의식을 상실의 캔버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 즉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원형의 저장소를 공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은 종종 집단 무의식이 그 상실을 잃어버린 연인이나 버림받은 영웅과 같은 원형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끝난 관계를 애도하며 영원한 무언가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그러한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메아리, 즉 우리의 정신 속에 공명하는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상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리마에서 동료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였을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슬픔이 단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단 무의식이 배신이라는 원형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놓아버림으로써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묶는 원형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공통된 인류애와 연결시켜주고 당신의 고통이 보편적임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한 여성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후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융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녀는 꿈에서 헌신자 원형을 탐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착이 충성심에 대한 보편적인 욕망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녀는 이 원형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집단 무의식과 협력하여 애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집단 무의식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상실에 대해 적어 보세요. 이 경험을 반영하는 원형은 무엇일까? 이 원형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신감을 느낀다면 배신당한 원형과 공감하지만 그것을 신뢰로 변화시킨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치유된 원형에 대해 명상해 보세요. 융의 무의식 탐구 방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발견을 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집단 무의식과 함께할 때 당신의 해방은 인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자유의 근간이 되는 자기애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서 찾을 때 애착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애를 함양하면 집착의 욕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진동을 높여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바랑키아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꿈을 위해 시간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헌신은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보고태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보지 않는 파트너에게 매달려 그들의 사랑이 당신을 정의하기를 바랐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와의 단절, 즉 잠재의식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애가 정서적 자유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완성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으로써 내면의 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 출신의 한 여성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외면한 채 항상 파트너를 먼저 생각해왔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완전하고 독립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존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자기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성격, 성취,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회복 탄력성, 공감, 그리고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독서나 산책처럼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활동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자문해보세요. 융의 자아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자기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할 때 애착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경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융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에 충실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종종 고통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리마에 있는 당신이 전 애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윤근 경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산티아고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친구를 계속 마주쳤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경계의 부재는 친절함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에 세우며들도록 내버려 두면서 에너지와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계가 영혼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경계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 사는 한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글을 쓰며 감정적인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대로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경계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어떻게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세상을 선택하고 이 문을 닫는다와 같은 강력한 문장을 적어 보세요. 소리내어 연습해 보세요. 융의 진정성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자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직접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경계를 정하면 집착이 영혼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공허함의 변형으로서의 치유입니다. 윤근 상실 후의 공허함이 처벌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캔버스라고 가르쳤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 공허함을 기억으로 채우려 하지만 놓아줄 때는 성장의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보고태에 있는 이별 후 침묵 속에 앉아 공허함과 동시에 희망의 불꽃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윤근 그 불꽃이 영혼의 치유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공허함에 압도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과달라할에서 친구를 잃은 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던 때였을 것입니다. 칼 융은 공허함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치유로 향하는 초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허함은 우리가 통합해야 할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유는 공허함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잠재의식이 지혜를 드러내도록 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놓아버림으로써 고통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한 여성은 이별 후 공허함이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사랑과 용서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허함은 창의성으로 채워졌고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공허함을 치유로 바꾸어 개성화를 증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공허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상실로 상처받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고 사랑하고 당신을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 공허한 공간에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라고 적어보세요. 편지를 태우거나 치유의 상징으로 간직하세요. 융의 무의식 통합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공허함을 성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하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공허함을 치유하면 애착은 희미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변화 원리는 영혼의 힘으로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융은 모든 놓아주는 행위가 회복 탄력성, 즉 고통 속에서 더 강해지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티후안에서 자신을 지치게 했던 관계를 떠나 지평선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동시에 강인함을 느끼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러한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며 영혼이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극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리마에서 이별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칼 융은 그 순간이 단순히 생존의 순간이 아니라 회복력의 행위, 즉 당신의 영혼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의식적인 상실이 놓아주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그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티아고에 사는 한 남성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상실을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극복했던 어려움에 대해 적어보세요. 내 안에서 어떤 강점을 발견했는가? 오늘 그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작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처럼 그 강점을 키워주는 행동을 해보세요. 융의 성장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영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면 어떤 집착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초연함의 등대로서의 목적입니다. 융은 놓아준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한 불꽃, 즉 자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착하면 에너지가 기억 속에 갇히지만 놓아줌으로써 그 에너지는 당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별 후 마이애미에서 일기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여행처럼 잊혀진 꿈을 좇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융은 이러한 충동이 바로 용기를 통해 깨어나는 당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착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보고태서 파트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희생이 꿈과의 단절을 넘어 목적과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이 영혼의 나침반이라고 믿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후안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을 지치게 했던 관계를 떠난 후 공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봉사에서 자신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애착을 의미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어떻게 자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꿈에 대해 적어보세요. 오늘 이 목표를 향해 어떻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이 행동이 나를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런 다음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보세요.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의 삶을 사명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애착은 희미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영혼의 연금술로서의 감사입니다. 융은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것이 에너지를 변화시켜 과거의 얽매이는 원망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하게 했던 교훈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보고태에서 끝난 관계를 되돌아보며 분노 대신 평화를 느끼고 배운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 평화가 영혼의 연금술이며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과달라할에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고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그 원한이 단순히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경험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가 고통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져온 성장을 인정함으로써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 사는 한 남성이 고통스러운 이별 후 전 애인에게 원망을 품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에게 영감을 받아 사랑과 회복력에 대한 교훈에 감사하는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를 태운 후 그는 깊은 해방감을 느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감사의 연금술을 실천하며 애착을 자유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지난 관계에서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웃음 강인함에 대한 교훈,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내 여정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널 놓아줬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융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줄 때 과거는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치유와 내면의 성장에 대한 더 많은 메시지와 의견을 원하시면 만약 당신이 고통 없이 놓아주고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